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 측면에서 불확실성에 기반한 주의 집중 기법을 활용한 모델 예측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가볍게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최근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용자가 모델을 신뢰하는 측면에서 좀 더 신뢰도 높고 사람의 관점에서 이치에 맞는 이제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설명을 통해서 사람과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기에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이때 시스템의 개별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강점 및 약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고요. 이 분야가 이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연구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도식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해서 도식화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헬스케어 레코드 데이터가 있다.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설명 가능에 집중된 학습 기법을 통해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 모델이 모델을 학습하죠. 그러면 이제 모델이 학습한 거에 대해서 그 내부의 학습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용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분야 전문가 도메인 엑스퍼트에게 이제 효과적으로 비주얼라이즈된 시각화된 이제 설명을 하죠. 이때 설명을 할 때 이제 분야 전문가가 이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모델이 잘못 해석한 이제 경우들이 있으면 이때 또 이제 교정을 통해서 이제 모델 학습을 더 원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의 이제 전반적인 목적이고 전반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설명 가능 인공지능 측면에서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통 기존 모델이 이제 이 고양이 이미지죠. 고양이 그림을 학습했을 때 이 그림이 95%의 확률로 고양이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도출을 했죠. 근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이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용자가 어떻게 모델이 이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은 이 해당 이미지는 고양이로 판단을 했는데, 판단을 했던 이유가 이 사진의 이 객체가 털이 있고, 그리고 얼굴 부분에 수염이 있고, 그리고 귀 모양이 강아지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이제 고양이 모양처럼 되어 있으니,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제 모델은 95%의 확률로 고양이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줄 알고, 이러한 설명이 실제로 사용자 인간이 받아들였을 때 이치에 맞다, 이 설명하는 것이 리저너블하고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 인간과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이에 이제 신뢰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산업에서 제가 사람이 특정 이제 업무를 맡고 그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신뢰도 높은 설명 가능, 해석 가능, 이러한 자원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신뢰도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이제 사용자도 이제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이런 측면은 단순히 IT 분야나 이제 IT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그리고 의료처럼 이제 중요하게 이제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거나 막대한 돈에 이제 걸려 있는 경우는 이제 책임감이 막중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위험도가 높은 태스크에도 이제 설명이 합리적이고 모델 해석이 명확하다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다면 이제 사용자들도 모델을 신뢰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릴 불확실성에 기반한 주의 집중 기법은요, 실제로 리체인이라고 불리는 이제 기존의 2016년에 이제 제안됐던 이제 모델 방법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도 모델링을 했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헬스케어 의료 쪽에서 이제 활발하게 쓰이는 모델인데, 이제 의료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가 1년 후에 당뇨병이 걸릴 확률을 예측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단순히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검진 기록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특정 질병이 걸릴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시기, 병원 방문했던 이 시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해당 사람이 당뇨병이 걸립니다. 그런 당뇨병이 이제 1년 후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때 그에 대한 이유는 혈당 수치가 3년 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제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Uncertainty Aware Attention Mechanism, 이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의 집중 학습 기법을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도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해당 모델은 의료에서 응급실 아니면 이제 건강검진 기록, 응급실인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분단위, 초단위 또는 분단위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적 상황, 응급실 내부에서 의료적 상황을 이제 조기에 예측해서 미리 의사나 이제 간호사들에게 이제 미리 이제 경고를 해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제 개발된 모델인데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폐혈증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응급실 상황에서 환자는 신체의 일부분이 절개된 상황일 수도 있고, 신체에 이제 다양한 이제 균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 응급실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신체 안에 균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그 부위에 따라 그리고 정도에 따라 이제 폐혈증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쉽게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요 폐혈증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조기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좀 더 긴 관점에서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질병을 예측을 해서 이제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제 태스크를 잡았고요.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당뇨병 예측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료 데이터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가 불규칙적입니다. 불규칙적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기록되지 않은 수치들이 많을 수도 있고, 심지어 수치가 기록되어 있어도 그 수치가 잘못되어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병동에서 환자가 누워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기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지올로지컬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는데, 환자가 이제 엎드려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돌아서 눕기만 해도 이제 이때는 데이터가 기록되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수치가 많이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당 상황 동안 이제 기록된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잘못된 수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기록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의 노이즈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노이즈는 이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제 모델링을 이제 통해서 이제 극복하려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는데, 우선 이제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심혈관 질환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심혈관 질환은 이제 실제로 34개 이제 요 피처라고 써 있는 요 부분들이 이제 인풋으로,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총 34개이고 환자의 모델 내부에 이제 환자의 이제 건강 검진 기록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이제 신체 이제 피지올로지컬한 이제 기록들, 그리고 환경적 사회적 행동에 이제 근반한 이제 기반한 기록들, 이제 흡연 습관, 음주 습관, 뭐 운동 습관, 또는 이제 가족력, 이제 개인의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이때 레이블은 바이너리 케이스로 0 또는 1인데, 이때 태스크가 이제 1년 후에 해당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 걸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RNN이나 이제 순환신경망이나 이제 데이터, 이러한 이제 타임 시리즈적인 데이터를 이제 이 데이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게 준비를 한 건데, 실제로 이제 해당 환자가 이제 실제로 환자의 기록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있다고 하면, 2010년에 이제 기록은 이제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옆에 이제 해당하는 게 이제 건강검진의 이제 피처이죠. 이러한 피처가 1년 단위로 이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있다고 하면, 이제 RNN에서는 순환신경망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씩 셀에 들어가는 겁니다. 2010년에 건강검진 기록을 학습을 하고, 이때 이 부분에 있는 인풋 레벨에 있는 이제 파라미터와 이제 이쪽에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옆으로 그 다음 시기로 넘겨주고, 이때 학습된 이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는 그 2012년에 건강검진 기록을 또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계속 시계열적으로 모델을 학습을 해서,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있는 요 2019년을 해당하는 요 히든 스테이트의 레프레젠테이션 파워가 이제 이 이전의 기록들을 모두 다 담고 효율적으로 담아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이 환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요 간단히 하면 요 리테인에 있는 이제 간단한 심플리파이드하게 이제 디자인된 도식화를 이제 빌려온 건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좀 명확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다 하고 난 후에 이 옵티마이즈된 포인트 안에서, 포인트 그 시점에서 이제 모델을, 정확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이죠. 이 메커니즘을 이제 해석하게 되면 이 다음과 같이 이런 특정 수치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파라미터에 이제 할당된 이 weight coefficient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실제로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의 측면에서 이제 의미 있는 수치로 도출되고, 이제 여기서 2010년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 블러드 프레셔에 해당하는 요 피처가 실제로 이 해당 환자가 이제 1년 후에 심혈관이 걸리는데, 심혈관 질병이 걸린다고 예측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다. 심혈관이라는 질병 자체가 블러드 프레셔, 혈압과 이제 어느 정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해석하지는 않았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페셔널한 이제 클리니션들, 실제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께 이제 조언을 구하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된 결과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그 uncertainty에 대한 이제 종류를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epistemic uncertainty라고,
요건 이제 데이터가 저희가 실제로 모델을 학습하거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특정 이제 태스크를 설정하고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 컬렉션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항상 현실적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충분하게 이 모델이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을 수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데이터의 부족에 의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언설턴티다라고 해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라고 불리고요. 두 번째는 알리어토릭 언설턴티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말씀드린 의료 데이터의 경우 많은 노이즈를 내포하고 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데이터의 특정 부분들이 특정 수치들이 이제 누락된 경우 이런 경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알리어토릭 언설턴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설명 가능 인공지능 측면에서 모델이 안전하고 그리고 신뢰도 높은 판단과 그리고 해석된 결과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설명 가능한 측면에서 모델 해석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설턴티를 이제 둘 다 이제 캡처해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캡처해서 모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어토릭 언설턴티를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호모시다스틱 언설턴티 그리고 헤테로시다스틱 언설턴티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호모시다스틱 언설턴티는 이 인풋에 대해서 독립적인 인풋의 개별적인 인스턴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인스턴스의 불확실성이 어떻든 그 인스턴스 자체 이제 전체 인스턴스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이제 고려하는 게 호모시다스틱 언설턴티가 되어 있고요. 그 헤테로시다스틱 언설턴티는 이제 인풋의 인스턴스 단위로 인풋의 하나하나의 데이터 포인트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그 언설턴티를 모두 고려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데이터 포인트의 노이즈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이제 반응한다라고 하는데 인스턴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모두 개별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언설턴티를 헤테로시다스틱 언설턴티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이렇게 에피스테믹 언설턴티, 데이터에 부족하면서 오는 언설턴티와 이제 데이터에 부족하면서 오는 언설턴티와 그리고 인스턴스가 데이터 자체에서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모두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더 안전한 이제 해석을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모델 판단이 가능하고 거기서 나오는 해석 또한 이제 더 정확하고 더 신뢰도가 높은 해석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그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를 캡처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empty dropout noise를 통해서 이제 L2DK를 함께 하게 되면 이제 에피스테믹 언설턴티를 이제 캡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전의 논문들이 많이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헤테로시다스틱 언설턴티를 캡처하기 위해서 이제 어텐션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요 인풋 의존적인 그 데이터 인풋의 의존적인 가우시안 노이즈를 통해서 요걸 이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트릭을 이제 함께 하면은 요게 요 헤테로시다스틱 언설턴티를 캡처할 수 있다. 요 관점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